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산불 취약지에 대한 계도 비행을 하던 중형 임차 헬기 한 대가 추락해 기장 71살 이모 씨 등 5명이 숨졌습니다. 헬기가 추락하면서 화재도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번졌지만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산불 예방과 진화 목적으로 임차했으며 경찰은 기장 1명과 정비사 2명 외에 나머지 여성 2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시간 후인 정오쯤에는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영동 지역에는 지난 25일부터 강한 바람이 불었고 현재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도내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명대로 지난주보다 62명 감소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890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73명, 춘천 203명, 강릉 89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는 80만 명을 넘겼습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은 도민은 7.3%, 100만 명대로 전국 평균인 6.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낚시객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해경이 전국 최초로 최첨단 지능형 안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경찰 대원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방향을 알려줘. 방향. 예,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대원도 뒤따라 뛰어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냅니다. 또 다른 테트라포드에서도 사람이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자 해경과 소방 대원들이 투입돼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이런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15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강원도와 해경이 지능형 해양안전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CTV와 사물 인터넷 센서,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과 지자체, 해경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방파제 인근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통합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관제실에 알람으로 이를 알립니다. 사고 영상까지 전송하면서 사고 시간과 상황은 물론 정확한 위치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해경 관제실에서는 CCTV로 현장 정보를 파악해 즉시 출동 대원들에게 알려줍니다. 출동 세력이 현장 도착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 초곡항과 고성 가진항, 양양 기사문항 등 모두 7곳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고 관제실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시스템에 사고 예방과 대응 효과가 확인되면 강원도 모든 항만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를 같은 반 급으로 만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가해자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건데 결국 또다시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원주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평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다른 학생들에게 하다가 성폭력 실태조사 때 이 여학생이 이를 진술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여학생이 해당 진술을 써냈다는 걸 알게 된 남학생이 몇 달에 걸쳐 괴롭힌 겁니다. 남학생은 학폭위에서 전학 다음으로 강한 처분인 학급 교체 조치를 받았고 그 후 2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올해 터졌습니다. 황당하게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겁니다. 규정상 전학 조치를 당했을 때만 자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우선 배정 희망원을 직접 내면 그나마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반배정을 분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는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못하시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든가 고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피해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고등학교가 중학교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학생이 학기 초에 과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여학생은 이후 남학생의 괴롭힘이 계속됐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을 때만 분리 배정이 가능한 게 현행법이라며 고등학교에서도 추가로 조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의 빈틈과 세심하지 않은 교육 행정이 맞물리면서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자를 추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해돋이 명소와 겨울 축제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강릉 경포와 정동진, 속초, 양양 낙산,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 등 동해안 일대 해돋이 명소 62곳과 평창 송어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홍천 꽁꽁축제,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12구 참사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인원 분산 대책,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1970년대 독재 정권에 저항해 민주화 운동을 펼친 지학순 주교와 생명협동운동의 선구자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삶이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단법인 무의당 사람들이 기획하고 원주 출신 주세페 김 감독이 연출한 생명의 땅 원주 빛이 된 사람들이 오늘 오후 원주 문화원 공연장에서 선보였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생명운동과 한살림운동을 펼친 장일순 선생과 동지가 돼 민주화 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을 펼친 천주교 원주 교구장 지학순 주교의 삶이 작품에 담겼습니다. 특히 원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으로 공연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강원랜드와의 소송을 위해 강원도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은 다음 달 1일 폐광기금 행정소송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열린 항소심 4차 변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합의 여부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5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자 강원도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도내 겨울철 백신 접종률이 7.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준 도내 겨울철 백신 추가 접종률은 7.3%로 전국 평균인 6.4%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겨울철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자는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 이후 90일이 지난 도민입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